자, 지학사 한국의 정체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글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 시작. 어떻게 읽어야 된다? 그렇죠. 뭐지, 왜지, 그리고 근거 잘 찾기. 자, 이게 이청환 선생님 강의를 처음 듣는 친구들은 이상하겠지만 항상 이거는 선생님이 재수생들한테도 10몇 년 동안 얘기한 겁니다. 아주 단순한 구호 같지만 너무 중요한 이해력 향상의 원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중에 중요한 것도 뭐지도 중요한 거예요. 어휘력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휘의 개념을 떠올리면서 왜 그런 건지를 떠올린다라는 거. 자, 가볼게요. 한국의 정체성은 선 의도부터 가겠습니다. 시원, 고유성, 개성, 정체성 등의 개념을 활용하여 이런 개념들을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활용한다는 건 이런 개념을 정의하여라는 뜻인 거야. 고유성과 개성, 정체성, 시원 이런 개념을 정의한 내용을 활용해서 한국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과정을 밝힌 글이다. 탐구하는 정체성을 되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야, 한국의 정체성인데 한국까지 가지 말고 너의 정체성은 뭐니? 세건아 너의 정체성은 뭐니? 유빈이 너도 뭐 있니? 정체성. 와, 정체성 되게 어려운 단어죠, 이게 지금. 그죠?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인 거죠, 이게. 그거를 탐구해봤니? 그 과정은 있니? 되게 어렵죠? 나의 정체성도 궁금하지도 않은데, 나의 정체성을, 난 무엇인가, 나의 기준, 남과 다른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탐구라는 걸 연구하고 밝히는 그 과정을 밝힌 글이다. 그래서 이 과정이라는 단어 별표 치시고, 한국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기준이 주제인데 이 과정 하면은 항상 라면 끓이는 과정처럼 어떤 일정한 순서대로 일이 진행되는 그거를 과정이라고 한다는데 이 과정이라는 단어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탐구하는 과정을 밝힌 글이다. 이 제재는 필자의 독창성 있는 견해를 자신이 속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맥락이라는 단어는 그 주변 속에서 파악하고 이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후 서로 생각을 나누어 보며 읽기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 경험하도록 하기에 적합함으로 선정하였다. 선정 이유다라는 거. 항상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어떤 글과 문학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갖고 있다라는 거. 됐습니다. 한국 정체성이고. 자, 논설문 간다. 논설문. 자, 논설문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주장과 근거, 주장과 근거, 그리고 사례를 통해서 뭐 하는 글이죠, 이게? 남을 설득하는 글이다라는 거. 논설문, 설명문과 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주장과 근거 사례. 이거 외워라 시작. 주장, 근거, 사례. 주장, 근거, 사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설득할 때 항상 주장. 엄마 나 10,000원만 주세요. 주장. 그 근거. 책을 사려고요. 그 사례. 저번에 주신 거 갖고 제가 책을 사서 시험을 봐가지고 성적이 올랐잖아요. 사례. 이러면 이제 엄마가 10,000원을 준다는 뜻인 거예요. 아주 유치한 얘기지만 항상 주장, 근거, 사례를 항상 들려고 하면 설득이 상당히 쉽다라는 거. 주장, 근거, 사례를 통한 설득이기 때문에 이 논설문이기 때문에 너희는 여기서 주장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주장을 펼치기 위한 다양한 근거를 찾아야 되는 것이며 그 근거에 관련된 사례까지도 알고 있어야지 이 지문이 분석이 되는 것이다. 주장, 근거, 사례. 논설문. 자, 아주 분석적인 것이며 이 분석적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니 얘들아? 이 분석하면 항상 뭐랑 같이 나오는 거죠, 이게? 분류랑 맨날 구분하죠, 이게. 그러니까 항상 이그젠플은 뭐가 있냐면 시계를 분석하는 것과 시계를 분류해봐라 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분석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는 거죠? 분석은 구성 요소를 밝히는 거예요. 어떤 대상의 구성하는 그 안에 들어간 요소를 밝히는 건 분석했다고 하고 분류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나누는 것. 이건 분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분석적이라는 거, 그럼 지금이 분류적이 아니라 분석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니? 아주 이 한국의 정체성에 밝히기 위한 여러 가지의 구성 요소들을 이런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했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분석적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걸 읽으면 당연히 분석적이겠지 뭐 하겠지만 선생님은 이거 단어의 개념을 엄청나게 많이 썰을 푸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계를 분석한다고 하면 뭐라고 그래? 시계에는 태엽이 있으며 시침이 있으며 뭐 분침이 있고요. 우악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분석이 되는 것이고 시계를 분류한다고 하는 것은 뭐 손목시계예요, 벽시계예요,
쾌종시계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자시계예요. 이런 거는 분류하는 것이다 라는 거. 아주 분석과 분류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부터 한번 나눠본 겁니다. 지금 분석적이라는 거고, 논증이라는 게 뭐니? 논하고 증거죠. 이 증이 근거죠. 그래서 논증하고 주장하고 증거를 대는 논증적이다는 건 당연히 논설문이기 때문에 논증적이고 설득해야 되고 비판적이다. 제자는 한국의 정체성을 알고 싶다라는 거. 나도 궁금하다.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뭐니? 자, 정체성을 탐구하는 기준을 얘기해요. 탐구하는 기준. 그래서 개념들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이 논리적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니? 논리가? 논리가 있다라는 것은 약간의 인과적이다. 원인과 결과로 내는 걸 논리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원인과 결과적으로 하는 걸 논리적이라고 합니다. 분석하며 글을 전개하고 있다. 논설문이기 때문에 논리적이라는 건 주장과 근거가 있으면 논리입니다. 주장만 하고 근거가 없으면 비논리라고 그래요. 됐나요? 원인과 결과적으로 묶여 있으면 논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 구체적 사례가 되게 많죠. 사례 봐. 주장 근거 사례. 주장 근거 사례. 나 전문가 의견을 인용하면 간접 인용이냐 직접 인용이냐 이런 나오죠. 지금 이제 개괄 설명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전문가 의견은 다시 당연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인 것이고. 자, 갑니다. 자, 원조 콤플렉스가 있다라는 거. 시원이어야 고유할 것이라는 감화. 자, 시원이 뭡니까? 시원이? 이게 원조란 뜻인 거죠. 기원이란 뜻인 겁니다. 시기의 원류, 원초적이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고유하다. 그러니까 맨 처음 우리가 시작해야지만이 고유성이 있다라는 강박관념이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조 콤플렉스라는 것은 현실적인 그러니까 콤플렉스라는 건 행동이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의 감정적 관념을 콤플렉스라고 하죠. 니네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피한다거나 이런 것들. 옛날에 한번 차였기 때문에 저는 어떤 여자를 보면 순간 피한다는 건 그 여자는 한번 차였다는 콤플렉스가 있어서. 외모 콤플렉스가 가장 유명한 거죠. 외모 때문에 차별받거나 무시당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 자신감이 없는 이런 행동을 콤플렉스라고 하는 거죠. 행동이나 지각에 영향을 미치겠죠. 내 행동을 움츠리게 되겠거나. 콤플렉스라는 개념이고, 그 안에 외모 콤플렉스가 아니고 우리 원조 콤플렉스가 있다는 거지. 원조가 아니면 안 된다는 뜻인 거야. 항상 1등 혹은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야만이 고유하다라는 강박관념이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무슨 말이야? 꼭 첫 기원이 아니더라도 정체성 있거나 고유할 수 있는 건데 꼭 처음이어야지만 고유한다라는, 그걸 꼭 지키려고 하는 원조 콤플렉스 있다라는 것이 핵심인 거고. 자, 이 글이 쓰일 당시의 사회문화적 맥락이란 게 뭐냐면, 세계 여러 나라의 접촉과 교류가 매우 활발해져서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슨 말이니? 무슨 말이야 이게? 여러 나라의 접촉과 교류가 많아지니까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희박해진다는 거죠. 점점. 어떤 게 진짜 우리나라 것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탐구해야겠다. 그 정체성을 탐구하게 된 계기죠. 이거는. 계기가 사회문학적 맥락에서 나왔다는 뜻인 거야. 안 보여도 되지? 얼굴 안 보여도 되지? 하루 종일 어제부터 서 있어가지고 금요일부터 다리가 아파요. 자, 됐습니다. 다시 얘들아, 우리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계기가 뭐라고요? 여러 나라와의 접촉이 활발해졌기 때문에 정체성이 희박되는 상황인 거죠. 그걸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밝힌 겁니다. 자, 이제 원조 콤플렉스 가볼게요. 자, 우리가 세계와 본격적인 교육과 교류를 시작한 것은 불과 100여 년 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세계 속에 항상 이럴 때 우리는 100년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읽지만 이걸 어떻게 읽어라? 외지까지 읽으라고 했지. 왜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거죠. 왜 우리는 100여 년밖에 안 됐지? 이게 이제 뭐지 외지야. 그러니까 니네가 외지라고 해도 외지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근데 꼭 외지 꼭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지만 외지를 하면 그게 더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기억이 오래 간다고 했잖아요. 왜 100년밖에 안 됐지? 우리가 개혁 개방한 지 10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갑오 개혁이. 그죠? 왜 그 전에 안 했지? 폐쇄 정책이었으니까. 그다음
자, 이제 우리는 세계 속에 노출되어 있으면 다른 나라의 교육과 교류인 거죠. 없이는 생존에 힘든 구조에 있어.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 등 인근의 다른 나라를 제외하고 별다른 접촉이나 교류가 없었을 때는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성찰할 필요가 없었어. 왜? 그냥 한국적인 정체성이 있었으니까. 왜? 섞이지 않았을 거니까. 중국, 일본 외에는 없었으니까. 하지만 세계의 변방에서 벗어나 중심에 들어서고 있는 현재에 한국적인 것, 한국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탐구하지 않고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게 되었어. 이게 내가 정체성을 탐구하게 된 계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 사회문화적 맥락을 봤더니 접촉이 많아져서 그런 거야. 그런데 정체 탐구하려면 한국적인 것이 이것이라는 판단 기준 박스칩니다. 판단 기준. 한국의 정체성이라는 정의를 내리려면 판단 기준이 가장 중요한 거야. 판단 기준 중 하나가 뭐다? 고유성이다. 그러면 고유성이 있으면 뭐다? 고유성이 있으면 뭐가 된다? 정체성이 된다. 탐구할 수 있다. 한국적이라는 것은 이것이라는 걸 판단하려면 판단의 기준이 1번이 뭐다? 고유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다 뭘로 간다 그러면? 정체성으로 갈 수 있다. 한국인의 정체성. 판단 기준은 1번이 고유성이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자 지금 이게 아까 무슨 글이라고 했죠? 이게 지금 아까 논, 설, 문, 주장, 근거, 사례, 설득 잊지 말고 나는 탈춤이 우리 고유한 민속으로 주요 양반 계급의 위선을 풍자에 쓰였다고 배웠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게? 봉산탈춤. 그치? 물론 나는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 홍콩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었어. 영화의 주인공 청룡이었는데 이게 누구야 이게? 성룡 아니? 다 알지? 영화 속에 그런 사자모의 큰 탈을 쓰고 있었어. 경연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탈이 있었다라는 거죠. 탈춤. 그 쓴 탈은 우리나라 탈과 매우 흡사해 보여. 그러면 우리의 탈은 중국에서 비롯된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한국의 탈을 우리의 고유권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됐다. 의문. 여기까지 왜 풀는지 알겠지? 그지? 탈인데. 자, 그래서 왜 여기가 왜 원조 콤플렉스인지 알겠니? 여기가 이제 원조 콤플렉스의 발현인 거지. 원조 콤플렉스 때문에 이런 생각이 된 거지. 원조가 어디다? 원조가 뭐 중국 아니야 이거? 중국이 원조잖아. 그럼 원조가 뭐야? 시원. 이거죠? 중국이 시원이었겠네? 그러면 중국이 시원이면 탈춤은 영원히 우리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정체성이 아니겠네? 그러니까 아니란 뜻인 거지. 그러니까 꼭 원조 시원에 목매달지 말아라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이게. 탈은 중국에서 비롯된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한국의 탈은 우리의 고유권이 살 수 있는가? 나는 이런 의문을 품게 되었는데 그리고 설사 탈춤이 중국에서 비롯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변형되어 창조적으로 발전돼 우리 것이 할 수 있는가?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다 뭐야? 아주 분석적이라는 뜻인 겁니다. 또한 다 의문이야. 의문. 탈춤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어 중으로 전파된 것임을 밝혀 우리 탈춤 우월성과 고전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 탈춤의 시 우리나라가 아예 먼저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이런 문제를 고찰할 때면 고찰을 뭡니까? 깊게 생각. 언제나 시원이 문제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시원에 대한 개념. 과연 시원은 고유성의 기준이 되는 것인가? 그래서 아까 뭐였죠 우리가? 뭘 정체성을 판단 뭘 기억해야 된다? 판단 기준으로서의 고유성을 얘기하는 거고 고유성이었고 그러면 고유성의 기준이 과연 시원인가? 맨 처음 시작하면 그게 고유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판단 기준이 두 번 더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한국의 정체성의 판단 기준으로 고유성을 얘기했는데 고유성이 있다라는 판단 기준으로 과연 시원 맨 앞에 처음이 기준이 되는가라는 거에 의문. 시원과 고유성의 관계에 대해서 시원은 고유성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인가? 라는 거죠. 꼭 시원이어야지 고유성이겠니? 라는 뜻인 거겠지. 자, 시원이 고유성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대답이다. 즉, 맨 처음에 있다고 맨 처음이라고 해서 고유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언제가 고유성이냐 라는 뜻인 거지. 시원을 고유성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인류가 지금 가진 문화나 문명의 고유성은
인류 최초의 문명인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얘네가 다 모였기 때문에 모든 문명의 시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뭐 종이 또 고유성이 있니? 싹 다 여기라는 거죠. 다 여기라는 거 여기. 오늘날 누구도 프랑스의 고유성, 영국의 고유성, 중국의 고유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즉 얘네들은 다 프랑스의 고유, 영국의 고유, 중국의 고유성이 다 있다. 즉 시연과는 관계가 없이 각국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시연과 관계없이 고유성을 인정하는 다양한 모양, 이게 다 뭐야? 다양한 사례를 제시했다. 사례를 제시해서 자기 논거에 더욱더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다 되지? 자, 휴문. 이미 200년 전부터 프랑스가 포도나무에 가장 잘 어울리는 기후를 가진 나라지만 포도나무가 거기서 이식된 것은 2000년이 되지 않았다. 근데 포도주는 프랑스의 뭡니까? 고유성을 알려주는 거죠. 와인은 프랑스 와인. 하지만 슈메에 의하면 포도나무가 프랑스에 이식된 것은 2000년 전일 뿐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 포도주는 프랑스에 상징되었는가? 그것은 포도를 그들만의 방식으로 재배하여 그들만의 방식으로 양조, 보관, 관리, 유통하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들만의 방식, 그 재배하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양조, 보관, 관리, 유통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다시 정리한다. 똑같은 거야. 한국인의 정체성을 알려면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 정리할게요. 판단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 한국인의 정체성을 또 왜 알아야 된다고 했죠? 왜 알아야 됐죠? 사회 문화적으로 세계화가 되고 있어서 세계화가 되기 전까지는 정체성을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중국, 일본밖에 없었을 때는 정체성이 그냥 도드라지니까요. 근데 세계화가 되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묻히고 있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이 자꾸 희박해져요. 그래서 정체성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체성을 알려면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판단 기준은 뭐가 있다? 첫 번째는 고유성이 있으면 정체성이 있는 거지요. 고유성이 있으면 정체성이 있는 거지요. 맞니? 그런데 그러면 고유성이 있으려면 또 다시 여기 또 판단 기준이 시원, 즉 원조, 얘가 고유성이냐를 또 묻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시원이 아니더라도 고유성은 있을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 사례로서 프랑스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죠. 포도나 포도주, 이걸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이 구조 알겠니? 그러면 프랑스의 포도주는 2000년 전에 들어왔잖아요. 2만 년 전에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이 포도주도 뭐 어떻게 했으면 아프리카나 어디에서 포도가 핵심이겠지. 2000년 전에 포도를 프랑스에 이식했으니 이식했을 때 거기가 더 진짜 원조냐? 그러면 야, 포도주의 원조는 무슨 아프리카야, 무슨 에티오피아니? 뭐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럼 프랑스의 포도주가 얘가 고유성이 될 수 있다. 시원 원조는 아니지만 고유성을 갖고 있다라는 그 근거가 뭡니까? 그 근거가 뭐니 세거나? 그들만의 방식으로 포도니까 재배하거나 유통하거나 양조하거나 관리하거나 등등등등. 그죠?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이 탈춤 얘기했죠. 탈춤. 그럼 이 탈춤도 우리나라 정체성으로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 있겠지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 탈춤이 어떻게 되는 거야? 탈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의 고유성이 되려면 그들만의 방식으로 재창조하면 되겠죠. 즉 우리나라 방식으로 재창조하면 고유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볼래 얘들아? 이거 탈쓰고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뒤에 있는 거거든. 이거 우리나라 이거 안 해 잘. 이거 중국이 탈춤인 거고 우리나라 탈춤은 이거 아니야. 이게 우리나라의 방식으로 탈춤했기 때문에 그러면 고유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결국엔 하고 싶은 거죠. 뭐 이거 그렇게 어려운 비문학은 아니에요. 어려운 비문학 아닌데 되게 어려운 거 하고 막 하나하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신형으로 하니까 지금 내신형으로 하니까 자세하게 하는 거야. 자, 따라서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에 넘어왔다고 해서 그러니까 시원이 아니라고 해서
프랑스 포도주의 고유성은 지켜질 수 있다. 즉 포도주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소개되었을 때 후자가 포도주를 자신의 걸로 발전시킨다면 포도주는 오히려 전자가 아닌 후자의 정체성이 상징될 것이다. 어떻게 한다면? 자신들 것으로 발전시킨다면. 이게 주제인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한다면 뭐가 극복되는 거니? 원조 콤플렉스가 극복되는 방법입니다. 극복하자는 거죠. 원조에서 벗어나자. 원조만이 고유한 거야. 원조만이 좋은 거야. 원조 원할머니 보쌈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조 족발집. 그럼 원조 족발집도 안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족발을 나만의 방식으로 요리하면 나도 원조 족발이 될 수 있다는 뜻인 거지.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조지훈이 시인, 청박 시인이지. 고견을 내놓은 바 있다. 시원이 고유성 기준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다음같이 말한다. 한국 사상이 따로 없다라는 견해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오해에서 연유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한국에는 사상의 고유성이 없다 이런 거. 한국에는 사상의 고유성 넘어가는 거야. 이제 아까는 탈춤이었지만 물건이었지만 지금 한국 사상.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줄 아니 얘들아? 한국 사상이 따로 없다고 견해 누가 얘기하는 줄 아니? 이거지. 한국의 사상이 있다. 유교, 야 그거 중국에서 넘어온 거잖아. 불교, 야 그거 인도에서 넘어온 거잖아. 기독교적 사상, 야 그거 서양에서 넘어온 거잖아. 무당, 뭐 한국은 뭐니? 사상이 뭐니? 너희 사상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한국 자체가 만든 사상은 어디 있냐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유교, 불교, 기독교 뭐 이렇게 지배를 받았지만 딱히 우리나라가 만든 사상은 없는 거죠. 하지만 있다라고 해야 되겠지 이제 이게 근본적으로 두 가지 오해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그 하나는 문화 또는 사상이란 말의 본질에 대한 오해요. 또 하나는 고유라는 말과 민족의 개성이라는 어휘에 대한 단어 뜻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 간다. 다시 문화 또는 사상이란 말의 본질에 대한 오해. 즉 한국 사상인데 이 말 자체를 오해하고 있다는 뜻인 거야. 이 말 자체를. 사상이란 말 자체를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라든지 이런 오해가 나온다라는 거야. 사상이란 말의 개념을 다시 잡자. 두 번째는 고유라는 말과 민족의 개성이라는 어의에 대한 오유다라는 거지. 고유성이라는 말과 민족의 개성이라는 말 뜻에 대한 오해입니다. 첫째, 이렇게 나갔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하지? 첫째 이런 걸? 첫째, 둘째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담화표지라고 한다. 뭐라고? 담화표지라고 한다. 그래서 문화라든지 사상은 이동하고 복합되는 것이 본질이고, 자, 문화라든지 사상은 이동, 중국에서 한국으로, 불교, 뭐 일본으로 이게 이동되고 또 하나는 섞이는 것이 본질이야. 그러니까 이집트 문화, 그리스 문화, 로마 시대 문화, 중국 문화, 무슨 사상 이런 것들은 이동하고 또는 짬뽕되는 게 본질이지 유일한 게 아닌 거야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화가 있을 때 그것이 독립적으로 혼자만이 사는 문화 봤니? 그게 아니라는 거지. 다 섞여서 문화가 만들어지고 어떤 사상이라는 것도 고유 독립적으로 처음 태어나가지고 끝날 때까지 똑같은 사상이 유지되는 사상과 문화는 없는 거야. 이동하면서 짬뽕되고 적응되고 커스터마이징 되고 막 이렇게 응? 되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너희는 사상이란 말의 본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이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이런 말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야 이라는 거야. 그 이동하고 복합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민족 문화의 개성 있는 성격을 고유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동하고 복합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민족 문화가 고유한 거지 원래 있었던 게 아닌 거야. 즉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우리가 불교도 받아들였고 유교도 받아들였지만 중국의 유교의 고유한 거를 그대로 온 게 아니라 그게 우리나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만의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고 개성 있게 바뀌는 우리나라만의 유교적 사상이 고유한 사상이 되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은 왜 한국 사상이 따로 없다라고 하는 견해는 그 뭐에서 나오는 거니? 원조 콤플렉스에서 나오는 말이야. 시원을 따지는 사람들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유교? 중국 거고. 불교? 저쪽 거고. 그러니까 한국 사상 없네?
라는 말은 니네는 사상이랑 문화란 말이 뭔지를 몰라. 그거는 원래 섞이는 거야. 이동하는 거야. 변화하는 거야. 변화해서 한국 유교와 한국 불교를 장착했으면 그거는 한국 사상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는지 알겠지? 이게 왜 논리적이지? 아주 정확하게 인과적으로 설득하고 있죠. 이제 그럼 너도 나중에 우리나라는 올바로 우리나라만의 사상이 어딨냐? 그럼 이제 이렇게 봤는데 너는 사상이란 말을 본질을 모르는구나. 사상과 문화는 이동하고 복합되고 짬뽕되고 섞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고 우리가 만약에 그걸 이동시키고 복합되고 새롭게 태어났으면 그것 또한 우리의 사상과 문화가 될 수 있는 거란다. 이 붕신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그러므로 문화 또는 사상이라는 것은 인류 일반의 생활과 사고방식의 민족 개성적 양식화라는 뜻의 의의가 있는 것. 개성적 양식화를 만들어라. 이동과 복합을 통해서 각 민족의 개성에 따라 양식화된 것이다. 라는 거. 우리나라에 몽고적인 문화 되게 많다. 몽고 문화 되게 많다고 하죠. 그지? 뭐 그런 거. 뭐 국에다가 뭐 고기 집어넣어 먹는 샤브샤브 같은 거 다 몽고인들이 했다라는 거. 그래도 뭐 몽고 문화라고 그래? 우리나라 문화라고 그래. 아직까지 몽고 문화인가? 뭐? 어? 자, 개성적으로, 자, 민족이 개성적으로 양식화했으면 그건 사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사상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 를 비판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비판적인 거야. 이게 왜 비판적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비판하니까.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자, 둘째 갑니다. 둘째 담화 표지. 둘째 담화 표지. 그리고 또 이렇게 쓰는 거 있잖니, 얘들아? 자, 하나는 이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는 이렇게 설명했고요. 그 다른 하나는 이렇게 설명하지. 자, 원투가 있는데요. 1은 이거 이런 얘기고요. 2는 이런 얘기예요라고 하는 문단 구성의 원리를 뭐라고 하는 줄 아니 이거? 이렇게 쓰는 문단을 구성하는 원리를 무슨 성이라고 하는지 아니 이걸? 완결성이라고 그래요. 1번, 2번을 얘기할 거고요. 1번 얘기, 2번 얘기했죠. 완결됐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완결성을 잘 지키고 있다. 뭘 지키고 있다? 완결성의 문단 구성의 원리를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도 혹시나 기억해 주기 바래요. 또 담화 표지는 첫째, 둘째 이렇게 얘기하는 걸 담화. 이건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글을 쓰는 거지만 이런 표지를 나타냈다는 건 첫째, 둘째는 담화 표지를 사용하여 뭐라고요? 자, 선생님 봐봐. 선생님이 이청원 선생님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둘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난 담화 표지를 사용했다. 뭐라고요? 처음에는 중간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담화 표지를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담화 표지 몰라가지고 틀린 재수생들 되게 많았습니다. 담화 표지 개념 기억했니? 그리고 이게 왜 완결성이라고요? 하나는 둘째는 하나 해놓고 첫째는 둘째는 1, 2번을 완벽히 완결시켰죠? 그래서 통일성, 일관성, 완결성이 있는데 그 중에 완결성이란 뜻인 거예요. 내 말 이해되니? 둘째가 뭐였지 아까? 고유라는 말과 민족 개성이라는 말의 말 뜻에 대한 오해인 거야. 문자 그대로 본디부터 있었던 뜻은 아닙니다. 다른 것과 같으면서 다른 것과 구별되는 다른 곳엔 다시 있을 수 없는 것을 고유라고 합니다. 다른 것과 구별되는 걸 고유라고 한다. 다른 곳에는 다시 있을 수 없는 것, 우리만 있는 것을 고유라고 한다. 그런데 고유 사상은 본디부터 있는 사상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개성적으로 주체적으로 있게 된 사상이란 뜻입니다. 이해되니 이거? 고유라는 말은 본디부터 있던 그러니까 어의가 뭐야? 단어의 뜻을 오해했다고 하고 이거를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즉 사람들이 고유를 뭐라고 첫 번째 오해한다? 본디부터 있는 이게 고유라고 생각하는 통념이 있어요. 통념은 세상 사람은 고유를 원래부터 있는 것 이게 고유라고 하지만 이게 고유의 의미가 아니고요. 이렇게 개성적이고 주체적으로 있는 이 고유란 말이 이런 뜻이 본디부터 했단 말이 아니고요. 고유가 뭐냐면요. 남에게 없는 이게 고유예요. 이게 맞는 뜻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니? 내가 설명해 주니까 더 이해 잘 되지.
니네가 혼자 읽었을 때 이렇게 깊은 뜻인지 몰랐지. 선생님의 국어의 능력이야. 다시. 그러니까 고유는 본디부터 있는 게 아닌 거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고유는요, 남과 다른. 그러면 유빈이도 고유한 게 있어, 없어? 남과 다른 너의 생각, 남과 다른 너의 외모, 남과 다른 남한테 없는 것. 세건이 있어, 없어? 남과 다른 너만의 것. 있겠지. 너의 외모, 너의 성격, 너의 특기. 그럼 너도 고유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우리 자꾸 왜 고유성 하는 거지, 얘들아? 그 웃긴 거? 세건아, 우리 왜 지금 고유성 왜 배우고 있는 거니? 딩동댕. 정체성의 판단 기준입니다. 우린 정체성을 왜 하려고 하는 거지? 자꾸 세계화가 돼가지고 우리 한국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것 같으니까 정체성을 알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정체성 알고 싶은데 그 정체성의 판단 기준이 첫 번째 뭐라고? 고유성인 거야. 근데 그 고유성은 뭐 때문에 깨진다? 원조 콤플렉스라는 것 때문에 깨질 수 있다. 그리고 그 고유란 말을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지금 뭐야? 이렇게 개성이 뭔데? 남에게 없는 게 개성인 거죠. 그래서 개성적이면 고유가 있고 주체기는 내가 스스로 하면 고유가 있는 사상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 일반 사상의 한국적 존재 양식 또는 한국 민족의 같은 풍토적 환경에서 같은 역사적 환경에서 공동의 집단 생활을 영위해오는 동안 공동으로 발견된 사람들은 공동의 사고방식을 우리 한국의 고유사상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민족에서 한국의 존재 양식에서 한국의 한국만의 역사적 환경에서 한국만의 풍토적 환경에서 공동의 집단 생활하면서 어느 동안 공동으로 발견된 왜 공동이 중요하지? 한국이니까. 이게 개인이 아니니까 공동으로 발견된 사물에 대한 타 국가와는 다른 것들이 나오면 타 국가와는 다른 개성적인 게 있으면 한국의 고유사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야. 한국의 존재 양식에서 또는 한국민족 같은 풍토에서 역사적 환경에서 공동의 집단생 영위해오는 동안 공동으로 발견된 사물에 대한 공동의 사고방식 같은 것들은 우리만 갖고 있을 것이고 우리만의 개성적일 것이며 우리만 남에게 없는 것일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고유사상이 있는 거야.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한국의 고유사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없다고 얘기하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 뭐였지? 없다고 얘기하는 건 두 가지 이유가 뭐였죠? 말의 본질에서 문화라는 사상이 자꾸 이동하는 것이고 복합되는 것인데 그게 너무 원류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 두 번째는 고유란 말에 오해하니까라는 뜻인 거고. 고유란 건 민족의 개성. 고유는 남과 다른 거니까 개성이 같은 말인 건데 사람들은 고유를 맨 처음부터 있었던 것라고 생각하니까 개성과는 좀 의미가 달라지는 거지. 이해됐니? 자, 조지훈 이정은은 흠잡을 데 없다. 고유성은 시온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원조 콤플렉스가 아니고 개성의 문제인 것이다. 고유성 뭐다? 정답 나왔습니다. 고유성은 뭐다? 고유성 뭐다? 개성이 있으면 된다. 나만의 것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고유성을 규정한 필수 조건은 개성이다. 자, 고유성이 시온의 문제가 아니라 개성의 문제라면 좀 독특함이 바로 개성이고 고유성이라면 한국적인 판단하는 데는 시온의 문제를 따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원조가 어디냐고 또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성에서나 독특함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더더욱 이제 원조 콤플렉스는 시도할 필요가 없다. 어디에서 비롯된 간에 우리가 개성과 독특함을 불어넣고 또한 갖게 된다면 개성과 독특함, 개성과 독특함, 개성과 독특함. 동종 업종의 음식점이 밀집된 동네에 난무하는 원조 간판은 더는 의미가 없어질 가를 때 우리는 원조 콤플렉스가 사라질 것이다. 자,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니? 이 간판이 더는 의미가 없어 사라질 때 왜 사라져야 되는 거지? 맨날 사람들한테 이렇게 쓰는 건 뭐니? 원조 콤플렉스를 자극하는 말이거든, 저게. 원조 김밥, 원조 족발은 원조 콤플렉스를 자극해서 우리가 맨 앞에 있었던 거니까 우리 쪽 가게로 오세요라는 말이 없어져야 된다는 뜻인 거야. 원조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이제 원조가 아니고 우리는 무슨 김밥이라 이름 바꿔야 돼. 개성김밥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 어제 그거 먹었는데 토마토 김밥. 이 집 알아? 독특하더만. 아주 바글바글하더만. 이게 뭐야 이게?
김밥은 누구나 있으지만 개성 있게 만든 거지. 독특하게 했더라고. 내 말 맞지? 야, 그리고 김밥 이름 앞에다 토마토 붙인 거 이상하지 않니? 자식도 이것도 의미 부여해야지. 김밥하고 토마토 안 어울리잖아. 김밥에 토마토랑 왜 토마토일까 이거? 진짜 토마토 있는 김밥이 있니 이거? 나 그냥 우연히 지나다 막 먹어봤는데 독특하고 맛있고 깔끔하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개성 깊은, 그러니까 원조 뭐라고 붙이면 안 된다. 그것이 원조 콤플렉스를 자극할 것이다라는 거. 사람들이 맨날 맨 처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개성적인 김밥을 먹으러 다녀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개성의 의미. 자, 여기까지 1강을 하고 1강하고 여기서 2강 할게요. 5분만 쉬었다 할게요.